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지금 이 시점에 이분의 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연말 막 급락하면서 갖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최근인 것 같아요. 오늘장 올라서 그럴까요? 일단 좀 살아나고 있는 배경이 뭘까 들여다봤더니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 네. 북미 정상회담이 좀 빨리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12월 어려운 달을 보내고 해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일종의 그게 나왔죠. 덥자. 네.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는다. 제일 먼저 중국 인민은행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지준율 인하라고 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의 또 이제 확 달라진 그 레토릭이었죠.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대목까지 나온 거예요. 500억 달러 지금 재투자 중단하는 것조차도 혹시나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유연하게 그거 할 수 있다. 정책 변경할 수 있다.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무역 협상 현안, 무역 협상 뭐 잘 되고 있다고 계속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을 잡고 있으니까. 중국이 합의 이루고 싶다고 네, 얘기한다고요. 뭐 그런 식이니까. 예, 이래저래 지금 상황은 한번 그리고 너무나 많이 빠졌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좋은 위치에서 기술적으로도 뭐 우리 시장도 이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이중바닥 만들고 돌아서는 모습 등등 해서 시장이 한번 힘을 내네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이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000개 넘는 지수 선물 뭐 이렇게 사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에 대해서 배경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한 해 동안 좀 지난해 내내 보수적인 전망을 소장님께서 유지를 해주셨었잖아요. 지난해 초에도 그러셨었고요. 예. 이번 해에는 어떠세요? 올해는 좀 저희 올라타도 될까요? 아니면 더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출연진들로 봐서는 이 랠리 조금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은 트럼프 대통령. 주연은 트럼프 대통령, 뭐 시진핑 주석 뭐 이렇게 되는 와중에다가 제롬 파월 뭐 이런 식이죠. 거기다가 뭐 제이미 다이먼 무슨 또 누굽니까 애플의 뭐 팀 쿡 할 것 없이 뭐 모비우스 같은 사람 시장에서 이른바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은 야 여기서 더 빼지 말자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잡으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이제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봤던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완전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인지는 또 향후 레벨별로 또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살짝 언급은 주셨어요. 파월 연준 의장의 뭐 비둘기 변신, 네. 뭐 한켠에서는 유연한 스탠스다, 한켠에서는 뭐 줏대 없다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지금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 미중 무역 협상 네. 좀 잘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낙관해도 될까요? 어쨌건 헤드라인은 좋게 나올 겁니다. 네. 원래 어제 끝났어야 되는 게 지금 하루 더 연장되고 있죠. 우선 흐름을 보시죠. 네. 블룸버그에서 지난 1월 7일 날 1월 6일 날 보도했던 이번에 다뤄야 할 현안 왼쪽입니다. 뭐 지적재산권, 화웨이와 5G,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미국 농산물을 얼마나 중국에서 수입해 줄 것인가,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 네. 7번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켓 액세스 포 뱅크스. 그러니까 미국 월가의 은행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였죠. 12월 15일 날 이미 이렇게 예고편을 띄웠고요. 중국이 원하는데 아주 크고 그리고 매우 광범위한 그런 합의를 원하는 것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어제 이제 이게 막 올라왔습니다. 한 줄이죠. 협상 잘 되고 있다. 이게 또 어제 뉴욕 증시를 좀 이렇게 띄우는데 그걸 네.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매일 들여다보는데 이 경제 지표들 정말 좋다. 리얼리 굿 대문자 썼죠. 뭐 이런 얘기고 가운데 얘기는 그겁니다.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나 그때 전직
지난 행정부에서 누렸던 제로금리였더라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도 재밌죠. 위에 이렇게 링링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입니다. 네. 기자인데 이 트윗을 올렸죠. 협상 중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렇게 회담장에 한번 들려줬다. 뭐 미국 관계자들이 일어서서 박수까지 치네요.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뭐 똑같은 그 기자입니다만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협상 중이고 그리고 looking very serious.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좀 진지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 한데 문제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 7가지 블룸버그가 제시했던 7가지 이것만 하더라도 무슨 이렇게 이른바 90일간의 협상 휴전 기간 중에 다 정말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문제죠. 거기다가 이제 2월 또 접어들면 또 바로 또 중국은 춘절입니다. 한참 쉬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좀 뭔가 이렇게 결과물은 좋게는 내놓겠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는 이것만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시한 기사에서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봅니다. 네. 이거는 장기적인 문제예요. 2001년 대비 2017년 한 16년 사이에 이 초록색이 짙을수록 달러 존입니다. 즉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 이 푸른색 계통은 유로존이에요. 노란색은 일본, 엔화 경제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줄고 있네요. 초록이 줄고 네.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위안화 영향력을 한번 볼까요? 소위 말하는 renminbi 존 해서 하니까 와 이렇게 미국 제외하고 아래 위로 지금 캐나다, 멕시코도 위안화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짙을수록 위안화 영향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덮여 있고 여기에는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지금 핑크빛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이런 그림들이 유력 기관에서 이렇게 제시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인들 저걸 모르겠습니까? 이 문제까지 이제 논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뭐 9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 뭐 실무급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걸로 풀릴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사실 이번 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지 네. 않습니까? 보통 뭐 김정은 위원장이 굵직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 주석을 만나서 의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가 방중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남북 경협주도 크게 반응을 보였던 어제장이기도 했었고요. 네. 이게 또 미중 무역 협상 혹은 남북 혹은 북미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 사안은 뭐 국제 정세에 정통한 뭐 학자들이나 뭐 시장 관련해서도 나오는 얘기에 뭐 그 전반적인 시각에 저도 그냥 공감합니다. 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한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에 평양역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평양역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 3월에 그 왜 다롄 지역에 급하게 가가지고 네. 했던 그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이거 이제 어제 8일날 김정은 위원장 뭐 생일이었다면서요. 도착해가지고 했고 인민대회장에서 아주 생일상 차려줬고 딴 거 없죠. 이 제목대로입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밝혔던 우리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에서 결국 플랜 B가 있다. 우리한테는 중국이란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를 몰아세우기만 한다면 한 이 얘기고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거는 이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미중 협상과도 관련해서 중국은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사진이 시사하는 바 이 바위에 쓰여져 있는 뭐 지명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만 그것까지 언급하기는 시간이 없고 이게 지난번 싱가포르 그 호텔에서 한 뭐 1분 남짓 그냥 정원을 갖다가 걷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걷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동영상을 위한 사진을 위한 산책이었다면 네. 이때는 뭔가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건 이제 황구시보입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두 개를 다 나누고 있죠. 일종의 사설 비슷하게 해서 김정은의 방중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신년에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국 지지한다. 조미 대화. 중국 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이런 식이고 아까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트위터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결국 한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이 도착했다. 이거는 결국 reminder that China still has the North Korean card to play. 북한을 갖다가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것 오늘 거의 다 질문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증시 얘기해볼까요? 지난 연말엔 참 뉴욕 증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는 상황이에요. 뉴욕 증시 전망을 좀 해주시면요. 네, 뉴욕 증시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나스닥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자, 이거는 위클리 차트입니다. 피보나치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껐어요. 2016년 2월 11일. 자주 말씀드리는 그날이죠. 그때 이후의 랠리에 대해서 사실상 절반쯤 오고 나서 돌고 있습니다. 위클리 차트 보면은 이 정도에서는 돌아도 충분히 돌만하다 그런 생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이 선, 이 우상향하는 추세선까지는 얼마든지 뭐 7,200 위로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번엔 피보나치를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서부터 그어봅니다. 그어본다면은 흔히 말하는 38.2% 가려면은 뭐 시장에 곡소리 나겠죠. 그런 상황인데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이 선까지도 염두에 두셔야겠으나 일단은 이 정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반등이 나오니까 위클리 차트에서 시사하는 그 정도. 그러나 월간 차트를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그동안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런 상황이에요. 제프 베조스하고 같이 사진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에요. 자, 이거는 아마존보다도 애플은 조금 더 안 좋죠. 그림이.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혁신의 문제에 부딪히네요. 애플도 그런 상황이고 애플을 보다 보면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충 들리는 얘기는 워렌 버핏이 이 무렵에 많이 샀다는 얘기고 이때도 한 번 더 땡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 터지고 있다. 워렌 버핏은 터지면 안 됩니다. 레전드인데. 예? 저런 투자자는 그래도 끝까지 살려줘야죠. 미국도 살려줘야 됩니다. 워렌 버핏 그때 12월 중순에 재밌는 얘기를 했죠. 장이 한참 빠지고 할 때 이 루디어드 키플링 저 정글북의 저 작가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여기 시인이기도 하고 노벨상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썼던 if라는 시를 갖다가 한번 봐라. 어때? 장 빠질 때는. 뭐 중간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if 해서 이제 라임을 살리면서 가는데 그리고 당신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이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줄거 부분만 보시다면은 네가 네 자신을 갖다가 trust 신뢰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너를 의심하는데 자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짠해지는 식구 아닙니까? 처자식들부터 해서 친척들까지 내가 돈 빌려다 쓴 친구까지 전부 나를 다우트합니다. 의심합니다. 정말 저러다 다 말아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은 신뢰하고 가라. 즉 이 얘기는 결국 봐서 워렌 버핏의 그 바이 앤 홀드 좋은 주식 갖고 장기적으로 간다. 코인용으로 버티기. 예, 그것을 갖다가 가면 된다. 괜히 장 빠진다고 흔들려서 빨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워렌 버핏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 그래도 똔똔 치고 나올 정도까지는 애플 반등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워렌 버핏의 이 평생의 철학이 진짜 맞는다면은 맞을 거예요 아마. 뭐 몇 년을 버티느냐의 문제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증시는 지금 당분간은 좀 더 오를 수 있겠다 쪽으로 베팅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어제 어닝 쇼크 내놨는데 오늘장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미리 네. 반영될 건 다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제 뭐 시장 분위기가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을 사면 결국 삼전을 뺄 수는 없으니까 들어올 거다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외신에서도 막 이런 식이죠.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급하나 속도가 싶었죠. 삼성 뭐 18%나 줄었다. 지난 4분기 그런 얘기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80% 준다. 분기 이런 식인데 오늘 뭐 LG전자 2.4% 이상, 삼성도 한 3% 올랐나요? 이런 식이니까 뭐 실적 좋게 나오는 날
이런 식의 주가 빠지는 거, 뭐 증시에서 몸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런 상황이고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언제 경기 좋아서 주가 올랐냐, 그런 경기 나쁘다고 주가 빠지냐 그 얘기하고도 맞물리고 그래서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죠. 어쨌거나 지난 1월 4일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른바 더블 바텀은 만들었습니다. 이중 바닥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선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시죠. 이른바 목선입니다. 넥라인까지. 대충 2136 내지 37포인트예요. 네. 여기까지. 여기에서 조금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돌파된다? 돌파된다면은 올 한 해 그러면은 여기까지 2290? 이걸 돌파하기는 만만치 않겠죠. 이 부분이 너무 두텁지 않습니까? 본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정도의 접근이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으로 그리고 바깥 분위기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기술적 타겟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간 달러 약세라야 세상이 편하다 이런 얘기 자주 해주셨잖아요. 네. 달러는 어때요? 좀 돌아설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달러 이렇죠. 뭐 미국 의회 예산국 CBO 얘들이 전망하는 이런 뭐 미국 재정 수지 전망 보면 이거는 달러 지금이라도 똥값이 돼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무슨 뭐 터키나 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짐바브웨 같으면 이런 그림 나오면 이거 죽는 거죠. 근데 미국이니까 달러니까 하는 생각도 하고 달러 인덱스가 묘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달러가 약세를 좀 가줄 것 같아요. 모두가 달러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시장의 달러 롱 포지션은 잘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달러는 좀 파월이 저 정도까지 얘기하고 해서 좀 약해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우리 환율도 같은 기간 동안에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원을 갖다가 똑같은 위클리로 살펴보니까 비슷한 흐름으로 가죠. 지금 여기서 좋은 거 어쨌거나 1,100원이 깨져야 됩니다. 1,100원이 깨지면은 우리 증시에 좋은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생각보다 20원, 30원에서 너무 오래 머무네요. 외환시장 그리고 우리 뉴욕 증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향 잡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볼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